네, 안녕하세요. 두리두밥입니다. 구독자 100명 이벤트로 했던 첫 라디오인데 지금 한참 지나가지고 두 번째 라디오 영상을 올리네요. 첫 번째 라디오는 조금 조용한 느낌으로 진짜 라디오처럼 편집 없이 했는데 이제 두 번째 라디오는 이제 제가 조금 편집을 배웠기 때문에 제 맘대로 그냥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올리브영 상품권은 가장 먼저 사연을 보내주신 큰곰자리님께 드렸는데 오늘 다루려고 하는 사연은 라프님의 사연이에요. 메일로 사연을 주셨어요. 네, 그러면 라프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2학년이 되는 대학생입니다. 21살이 된 이후로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떤 방향으로 진로를 정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참고로 저는 IT 계열의 학과에서 재학 중입니다.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간단하게 이게 진로 고민이시고 20대가 되면서 느끼는 어떤 불안감 때문에 메일을 보내주신 것 같아요. 지금 2학년이시면은 99년생이시고 2002년 월드컵 때 4살이셨던 한반도 전거리는 밤늦도록 저는 그때 11살. 그러니까 저는 뭐 상담을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대단한 사람도 아니지만 단지 그냥 제가 2002년 월드컵 때 11살이었던 언니니까 7년 먼저 세상 경험을 한 인간의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이 메일을 읽고 아유 뭔 2학년이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한대. 앞날이 완전 창창하구만. 막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맞아, 나도 그때 진짜 번뇌가 겁나 많았다. 진짜 20대는 약간 이런 과정인 것 같아요. 나라는 사람이 정말 병신이구나. 별것도 아닌 존재구나. 이거를 이제 깨닫고 인정하는 어떤 과정의 연속? 그래서 이제 누구나 거치는 과정이니까 너무 뭐 자신 없어 하거나 조급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진로. 이거는 사실 이제 회사 들어가도 거기서 또 고민 생기고요. 아무튼 살다 보면은 각종 세부적인 갈림길이 계속 생겨가지고 여기서 어느 쪽으로 가야 되지? 안 끝나요, 절대. 근데 저는 이 진로를 안개랑 같은 원리다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되게 공감을 했었어요, 그 말에. 일단은 뭐냐면 나라는 사람이 만약에 이렇게 안개 속에 있을 때 내가 발을 디뎌보는 그만큼만 그쪽의 시야만 조금 보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내가 접해봐야 내가 접해본 만큼만 그쪽의 시야가 열리면서 이거는 이런 메커니즘이고 나랑은 조금 안 맞고 나랑은 좀 맞네? 이렇게 보이게 되고 자기 분석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썸네일에 써놓은 오디션 이야기를 좀 할까 하는데 완전 TMI 폭탄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 싫으신 분은 그냥 이제 사실 이제 저의 어렸을 때 꿈은 두욘세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제가 인터넷에서 비욘세의 어떤 공연 영상을 보고 완전 뻑 가가지고 그 당시 상당히 진지하게 난 비욘세가 그러니까 나는 비욘세 같은 가수가 될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망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도 제가 비욘세 노래를 불러가지고 친구들이 비욘세라고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더 말도 안 되는 소망을 가졌던 게 그렇게 비욘세가 돼가지고 태양이랑 결혼하겠어. 진지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1 겨울방학 때 오디션이라는 것을 보기 위해서 간절함을 가지고 제가 살던 섬에서 6시간 정도 이동을 해서 이제 서울의 JYP 공개 오디션을 보러 갑니다. 때는 2008년 12월 연말이었고요. 장소에 도착을 했는데 일단 뭐 인원은 진짜 박 터지죠. JYP 본사 건물인지 무슨 건물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JYP의 어떤 건물 그 아래 주차장에서 바글바글한 사람들이 대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받은 번호표는 718번. 그거 가슴팍에 딱 붙이고요. 5시간 정도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때 저의 옷차림은 얇은 코트 하나에 검정색 폴라 나시를 저는 당시 굉장히 춤에 집착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 번호가 호명이 되면은 코트 빡 벗고 그 나시 입고 딱 춤을 추려고. 근데 아무튼 그 차림으로 5시간 동안 그 한겨울에 주차장에 있으면서 그 몸에 뭐랄까 감각이 없어지는 느낌? 그치만 견딜 수 있었어. 내 머릿속에는 영배밖에 없으니까. 근데 막 옆에서는 이제 뭐 꺾기, 뭐 팝핀, 어린 제가 보기에는 너무너무 고난이도 기술을 막 연습하는 뭐 남자애들도 보이고 그제야 난 정말 X밥이었구나. 드디어 이제 제가 들어가게 됐는데 오디션을 저 혼자 보는 게 아니라 4명 포함 5명이 같이 오디션을 보게 됐어요. 이제 아무 노래나 딱 틀어주시고 춤추라고 하시더라고요. 저희는 이제 가로로 딱 한 줄로 서가지고 그 심사위원들 앞에서 이제 막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프리댄스죠? 그러니까 사실 처음에는 아마 자기가 춤출 노래 파일이 담긴 뭐 CD인가 준비해오라고 했었던 것 같은데 아니면 뭐 아무튼 사람이 너무 많고 여건이 안 되니까 그냥 그렇게 진행을 한 것 같아요. 거기서 그때 나왔던 노래는 리안나의 Let Me라는 노래. 그 당시에 한참 이렇게 많이 사람들이 춤추던 노래. 근데 이제 뭐 어떤 안무를 해야 할지 모르니까 그냥 그 당시에 여자 가수들이 많이 했던 동작들, 뭐 털기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허리 퍼덕퍼덕하는 그런 동작, 그런 정확한 그 동작의 이름 잘 모르겠는데 트월킹이라고 하기도 조금 아무튼 잘 모르겠네요. 그런 걸 이제 막 그냥 하는 거죠. 근데 옆에 보니까 다들 하는 동작들이 나랑 비슷해. 그래서 아무튼 그 동작을 하면서 그 5명이 그 음악이 나오는 30초 정도 퍼덕퍼덕 좀
각종 그런 발악을 하면서 어떻게든 튀어보려고. 근데 나중에 JYP에서 진행한 무슨 오디션 관련 뭐 설명회 해주는 게 있어가지고 거기 갔는데 진행하시는 그 임원분이 제발 그 안무 좀 하지 말라고 하면서 직접 이렇게 동작을 선보이면서 제발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같은 실력이면 우리는 예쁜 사람을 뽑는다. 당연하죠.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이마나 얼굴의 뭐 옆선, 목선 이런 데가 예쁜 카메라를 잘 받는 그런 마스크를 선호한다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나네요. 일단 그렇게 저의 첫 오디션은 광탈. 그런데 정말 큰 마음을 먹고 서울에 왔기 때문에 난 이대로 포기할 수 없어. 나는 두연세를 포기할 수 없어. 그 며칠 뒤에 09년 1월에 당시 가수 B씨가 만든 제이튠이라는 오디션을 보러 갔는데 똑같이 이렇게 딱 몇 명 세워놓고 프리댄스를 시켰던 기억이 나네요. 역시. 광탈. 그리고 또 2월에 JYP 오디션이 서울예대에서 한 번 더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또 역시 춤으로 나갔고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학교 생활 열심히 하다가 09년 여름에 슈퍼스타 K 시즌2 오디션이 있어가지고 광주 지역에 그 오디션을 보러 갔었어요. 그때는 처음으로 노래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 노래의 제목은 전남대 체육관에서 오디션을 했는데 저는 그때 600 몇 번이 번호표였었고요. 당연히 뭐 4시간 뭐 이렇게 기다리고 그때는 이제 부스가 한 3개인가 4개인가 이렇게 설치돼 있고 한 명씩 그래도 봐주더라고요. 이렇게 한 명씩 이제 부스에 들어가서 오디션을 보는데 제 앞에 사람들이 1분도 안 돼서 슝슝 이렇게 빨리빨리 나오는 거예요. 이건 뭐지? 이제 드디어 제 차례가 됐고 이제 들어가서 노래를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너 이것도 해봐. 혹시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요? 저런 것도 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를 이제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딱 나오자마자 어떡하지 나 됐나보다 나 됐나봐. 혼자 엄청 기대했는데 광탈. 오디션을 그 시기에 4번을 받고 그해 여름에 전국 노래자랑 전국! 나는 어떻게든 두연세가 되고 싶으니까 무대 올라가기 전에 송혜 오빠랑 PD님이 오셔가지고 자기소개를 재밌게 해야 된다고. 코치를 해주셔서 그때 막 자기소개를 막 웨이브를 하면서 안녕하세요 저는 완도의 비욘세. 그리고 뭐 노래 끝나고 나서 그 어떤 다른 출연자 동갑 남자애가 있었어요. 걔랑 막 섹시 댄스 배틀 이런 거 하고 다행스럽게도 그 영상을 KBS에서 없애주셨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그 이후에 저희 고등학교로 편지가 왔어요. 뭐지 드디어 나에게 어떤 진출의 어떤 기회가 생긴 건가? 군인분들이 7분 정도 이제 편지를 신기하게 내용이 다 비슷했어요. 두리 씨를 보고 힘을 얻었습니다. 아무튼 이제 뭐 그때도 별 성과는 없었고요. 당연히 수상도 못했고 그래서 이제 그 고등학교 1년, 2년, 3년 당시에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었고 나름 도전을 했지만 수학이 없어. 이쪽은 아닌가 봐. 그때는 이제 고민 끝에 생각을 그렇게 정리를 하고 근데 이제 대신 청소년기에 뭐 전국 문예제전 아니면 뭐 전국 환경사랑 수필 공모전 뭐 이런 거를 내면은 최우수상, 금상 이제 막 이런 거를 받았었어요. 그래서 일단 해보니까 그러면 나는 이쪽인가 봐. 이제 감이 오게 되고 결국에는 문창과를 가게 된 거죠. 저는 제가 뭔가 해본 다음에 두드려본 다음에 이제 세상이 나한테 반응을 보여준 쪽으로 선택한 케이스예요. 그래서 일단은 뭔가 발을 디뎌보는 거. 본인 학과의 뭐 관련 분야라거나 관심 분야의 경험을 이제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어떤 큰 성취를 이루는 것을 떠나서 해보면 본인한테 어떤 느낌이 오는 게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자기 캐릭터에 대한 분석? 내가 어떤 사람이고 뭘 할 때 재밌고 뭘 할 때 맞는지 그런 분석이 되게 되거든요. 사실 이번에 제가 홍대에서 버스킹을 하기 전에 저한테 홍대라는 곳의 이미지는 간지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 이센스 같은 사람들이 막 프리스타일 랩하고 있을 것 같고 나 같은 찌질이는 가면 안 되고 이런 이미지였어요. 내가 만약에 가더라도 얼마나 덜덜 떨면서 쫄아가지고 공연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가니까 나 안 쪼네? 이 주접스러운 인간은 뭐지? 또 하나 이제 캐릭터가 자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것이든지 해보면서 자기 캐릭터를 충분히 분석을 하고 이거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자기 분석이 안 된 상태에서 뭔가 뭐 취직을 한다거나 그 길을 가게 되면은 나중에서야 와 이거 나랑 겁나 안 맞았네? 이렇게 하면서 그때 유턴을 하고 싶어 할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러면은 내가 간 만큼의 거리가 조금 너무 허무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어떤 상실감 때문에 힘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학부 생활 하시는 동안 이제 최대한 많은 경험을 해보시면서 어떤 본인에 대한 분석, 연구, 파악 이런 거를 충분히 해보시라고 권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너무 뻔한 말이죠. 그래도 이제 알고 있는 어떤 뻔한 이치라도 내가 실행을 해보는 거랑 그냥 머리로 알고 있는 거는 다를 수가 있어요. 잘할 수 있을까요? 하셨는데 뭔가 사람이 실천을 하면 어떤 실체의 결과물이 생긴다. 꼭 반드시. 이렇게 생각을 하는 주의라서 단순하게 그냥 운동을 우리가 하면 건강한 몸이 생기잖아요? 이런 것처럼 처음에는 막연하지만 쬐끄만 거라도 작은 거라도 내가 실천을 해보면 어떤 실체가 계속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21살이시면은 진짜 너무 희망적인 나이입니다. 너무 부럽네요, 진짜. 아직도 나의 자아에서는 내가 막 1, 2학번 대학교 처음 들어갔던 그런 막 자아가 내 안에 있는데 나는 얼마 뒤에 30이고 그러니까 약간 기분이 되게 이상한데 아무튼 그거 아시고 꼭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라디오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이 다음 라디오를 진행을 하는 게 좋을지 안 좋을지. 근데 그냥 어떤 고민 같은 거 있으신 분들은 막 그냥 제가 쓰레기통이라 생각하시고 메일 보내주세요. 열심히 들어드릴 수 있으니까. 그리고 뭔가 저도 20대 초중반 이럴 때는 누가 내 고민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진짜 너무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주변 지인들한테는 내가 이런 거 막 이렇게 말하고 징징대면은 진짜 내가 피곤하게 느껴지겠지? 모르는 사람한테 얘기하고 싶다. 생각도 많이 했었어서 이제 고민 있으신 분들은 아무렇게나 이제 막 보내주셔도 됩니다. 굉장히 가짜는 저의 주절이었는데요. 도움이 되셨을지는 모르겠지만 부딪혀보시고 두드려보시고 발을 디뎌보시는 거 꼭 해보세요. 학부 시절에 해보시기를 바라고 그렇다고 뭐 본인에게 너무 리스크가 오는 이런 건 하지 마시고요. 분별하셔서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라프님의 가는 길이 정말 희망적이기를 저도 항상 바랄게요. 그러면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안녕히 주무세요. 네 새끼는 네가 봐